일단 생물은 다양한 게 좋겠냐, 다양하지 않은 게 좋겠냐? 다양한 거. 우리가 지지시대를 배웠잖아. 고생대에서 중생대를 거쳐서 신생대 현재로 오면서 있잖아. 5번의 멸종의 위기를 겪었는데도 생물의 다양성은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고 본다. 이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대륙의 분리. 대륙의 분리가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의 대륙일 때의 해안선과 대륙이 조각조각 분리됐을 때 해안선은 누가 넓어? 해양선이요? 해안선은 분리됐을 때가 해안선이 넓은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걔들이 분리가 수평 분리만 된 게 아니라 남북 분리가 됐단 말이지. 그럼 적도상에 있는 대륙도 있을 거고 고위도 쪽으로 올라간 대륙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해진 거야. 생물 다양성은 상당히 넓어졌다. 분포도 넓어지고 다양성도 커지고. 그럼 뭐가 따라오냐면 생태계가 안정해. 알겠니?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들도 먹을 게 밥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밥 말고도 먹을 게 풍부하잖아. 그러면 선택의 조건도 넓어져서 더 애들이 밥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겠지.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다양성이라고 그래. 음식 문화가 다양하면 식도락가들이 판을 칠 거고, 근데 경제력이 떨어지면 음식 문화가 다양해질 수가 없잖아. 그냥 줍는 문화가 다양해지겠지. 주워 먹는 문화가. 한 손으로 먹느냐, 발가락으로 주워 먹느냐, 입으로 먹느냐, 이렇게, 그지? 다 병원군에 감염되고, 그지? 근데 지금 경제력이 받침이 되면 먹을 게 많아지고, 사람들이 마음도 풍부해지고, 살도 풍부해진단 말이야. 그지? 지금도 이거 똑같아. 생물 다양성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물 다양성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거기에 보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첫 정의가 있어. 자, 생물의 다양성은 제일 먼저 우리는 얘를 봐.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이라는 거,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 그럼 제일 먼저 얘부터 볼게. 자, 얘는 어디로 국한을 짓냐면 개체군 내에 이 개체군이라는 뭐냐면 같은 종을 말해. 같은 종. 사람이면 사람, 말이면 말, 식물이면 식물. 개체 간 다양성을 의미하거든. 개체는 건 한 마리 한 마리, 개체 하나.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너희들 동생이나 형이나 뭐 있겠지, 오빠나 이렇게. 걔들이 너희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냐고. 똑같이 안 생겼어. 일란성 쌍생아가 아니면. 다 다르다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얼룩말은 그 줄무늬가 다 달라요. 호랑이도 다 다르고요. 알겠어요? 이건 동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개체라도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개체들이 다 특형질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게 모르게 비슷한 건 있겠지만 외형이나 이런 면에서 어떨 때 보면 동생이나 누구는 공부 잘한다는 못하고 이런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알았어?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얘를 좀 많이 알아둬야겠지. 거기 있는 얘 보여? 일단 바지락 껍데기, 자기네 학교 교과에 나온 건 다 외워놔. 그 다음에 헬리코니우스 나비의 날개 무늬, 별 불가사리 무늬.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뭐였어? 내가 말한 게
얼룩말의 줄무늬, 그지? 그리고 니들 형제자매 얼굴 비슷하지만 다르잖아. 어떨 때는 성까지 다르잖아. 송치 이성 말고 모를까봐. 그럼 이 유전적 다양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건 참고인데 우리가 생식세포를 분열을 할 때 감수분열이라는 거 있지? 네. 이 생식세포 분열 시 이 분열이 연속 2분열이 있잖아. 제1분열이 있고 연속해서 제2분열이 일어나거든. 그때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주는 거야. 이게 얘는 염색 분체가 반으로 주는 거고 어려운 얘기지만 니들은 그냥 요 정도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어봐. 엄마도 아빠도 니들도 46개 염색체는. 그지? 근데 46개를 쌍으로 잡으면 23쌍이다. 한 쌍, 두 쌍 이럴 때마다 염색체 번호를 붙여. 그럼 1번은 염색체가 2개 있다는 얘기야. 2번 염색체도 2개가 있어. 그런 걸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 서로. 근데 상동의 하나는 분명히 아빠도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가 줬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아빠의 엄마인 할머니가 줬을 거라고. 근데 니들 상동 염색체 1번조차도 아빠의 상동 1번 중에 하나를 받았을 거고 엄마 거 상동 중에 받았겠지. 근데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준 거 아니냐. 그때 너네한테 조합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지. 아빠 쪽에서 할머니가 준 상동이 올 수 있고 그 다음 엄마 쪽에 외할머니가 준 게 올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준 게 오면서 외할아버지가 준 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조합이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결국 1번만 그런 게 아니라 2번, 3번부터 심지어 23번은 성염색체예요. 근데 엄마는 X밖에 못 주잖아. 근데 아빠 쪽에서 Y를 주면 아들이 되는 거고 X를 주면 딸이 되는 것처럼 다양성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제1분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난다. 상동염색체의 조합 때문에. 알았죠? 그리고 여기 얘를 좀 쫙 적어줘. 예. 알았니?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보다 더 큰 다양성은 뭐냐? 이제 이 개체로 우리가 설명했잖아. 이제 개체군 사이를 보는 거야. 아까 개체군이 뭐라고 그랬어? 종이라고 했잖아. 그럼 서로 다른 개체군은 뭐란 얘기야? 다른 종이 되겠지? 여기서 더 넓게 말한다면 사막 여우하고 북극 여우고 둘 다 여우잖아. 근데 다른 종으로 봐. 다른 개체군. 알았어요? 왜? 다른 환경에서 컸고 형질이 다르잖아. 사막 여우는 귀가 크고 북극 여우는 귀가 작고 덩치도 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컸다면 이것도 서로 다른 개체군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 이런 걸 이렇게 불러. 종의 다양성. 자,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볼까? 할머니 댁에 갔더니 닭하고 개를 키워. 종이 딱 2종이다. 근데 할머니 집 밖을 벗어났더니 멧돼지도 살고 올빼미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거기가 종의 다양성이 큰 거야. 더군다나 가봤더니 나무도 살고. 근데 나무도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식물은 고사리도 있고 옆에 슬쩍 봤더니 산삼이 200불이 크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 이러면 어때?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우리는 종의 다양성이라는 건 개체군이 다양한 거 아니야. 뭐가 다양하다고? 개체군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면 먹이 사슬이 안정하다라고 얘기해. 봐봐라. 부엉이 알지? 부엉이 올빼미라고 불리는 유도 있지만 걔들이 먹이 사슬의 최정점이거든. 걔들을 잡아먹는 애들은 없거든. 걔들 새끼를 노리는 애들이 있어도. 근데 이
올빼미나 부엉이나 이런 애들이 사냥을 하는 거 보면 쥐나 다람쥐, 청설모 이런 애들을 잡아먹어요. 뱀도 가끔 잡아먹고. 근데 거기에 요즘엔 고양이도 잡아먹어요. 걔들이. 새끼 고양이 이런 애들을. 길고양이들을. 그러면 얘한테는 그전에는 쥐밖에 들쥐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다람쥐도 나타나고 청설모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토끼 같은 것도 나타나면 종의 다양성이 커진 거야. 그럼 먹이가 풍부해진 거고 굶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수달도 보세요. 가장 정점에 있어요. 수달도. 걔도 먹을 게 없어서 사라진 애들이거든. 근데 와보니까 뭐 적당히 보호도 만들어져 있고 물 가둔 거, 물고기도 많이 뛰어놀고 꺽지며 피레미며 은어며 너무 먹을 게 많아. 붕어. 그리고 걔들은 뭐 아무거나 다 잡아먹어요. 외래종도 막 잡아먹어요. 걔들이. 월남붕어라고 하는데 막 걔들도 잡아먹고. 근데 덩치 큰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있네. 황소개구리도 잡아먹고. 베스도 있네. 베스도 잡아먹고. 걔들은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골칫거리인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을 걔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지. 요 근래에는 그 미국 가자라고 빨간색 가자가 있어요. 그게 천변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 그거를 우리 수달이 다 잡아먹더라 이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 입장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적응기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외래종이 들어오면 토착종들이 걔 먹어도 되나? 이런 의심을 사가지고 걔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먹어도 되네? 그거 먹기 시작하면 다시 생태계가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이 외국에 나가면 생태계를 엄청 교란시킨대요. 미국을 상당히 교란시킨 게 가물치랍니다. 우리나라의 가물치. 그 가물치가 피라냐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삭친 대로 먹는 게 입 벌려 넣으면 다 잡아먹는 거죠. 근데 퇴치가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 쪽제비라고 하죠. 쪽제비과에 속하는 담비라는 애가 있거든요. 예, 귀여운데 두세 마리가 합쳐서 사슴 사냥하고 막 이래요. 고라니 사냥해서 먹고. 근데 걔를 일본 애들이 몇 명이 데리고 갔나 봐요. 그 동네 쪽제비 담비들이, 그 토착 담비들이 다 죽었어요. 걔들한테. 걔들이 다 잡아먹는 거지. 그냥 죽이고. 그래야 내 먹이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외래종 우리나라에 유입된 애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 못 견디는 거야. 겨울을 못 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래종의 침입을 적게 맞는. 근데 무사히 살아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상위 포식자들이 요놈 봐라 하고 오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걔들도. 그 표가 잘 나잖아요. 뭐 황소개구리들 보면 올챙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잡아먹더라고, 올챙이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포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이 다양하면 먹이 사슬이 안정하다고 합니다. 이거 없어도 얘 먹으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 종의 다양성은 이것들보다 한 단계 위죠.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다룬 거는 생물적 요소잖아요. 생물적 요인 아닙니까? 그죠? 자, 그 개체든 개체군이든 생물적 요인으로 우리는 봤거든요. 그래서 종이 다양하다, 생물적 요인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얘가 포함되는 거예요. 얘가 포함되는 거죠. 비생물적 요인이라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요. 이런 걸 떠나서 빛도 들어오겠죠. 빛. 그리고 강 혹은 바다 이런 것들이요. 비생물적인 요소가 다 포함된 걸 말해요. 그럼 가장 큰 범주는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그죠? 이 생태계 다양성은 종의 다양성을 품고 있죠. 종의 다양성은 각 개체군에서 들어가 보면 유전적 다양성을 품고 있죠. 이런 다양성 때문에 바로 옛날부터 생물들은 진화해 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어떤 학생이 말구배에서 물어봤는데
말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5개였어요. 그럼 풀을 뜯고 살았겠죠? 풀을 뜯다 보니까 어금니가 진화한 거예요. 날카로운 송곳니가 필요 없는 거죠. 생산자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먹다 보니까 부드러운 풀보다는, 부드러운 풀은 누가 와서도 다 먹어요. 그러면 얘가 먹고 살려니까 이제 질긴 풀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금니가 넓적넓적하게 변하는 거죠. 진 이기는 걸로 진화된 거고, 그 다음 항상 초식동물은 누굴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 피식자를 포식자를 포식자를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달리는 걸로 특화된 거야. 발가락 4개가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발가락 3개짜리도 돌연변이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5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달리기가 편한 거지. 걔들이 많이 살아남았네. 물론 3개짜리끼리 얘들이 이제 새끼를 또 낳으면 5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3개가 우선인 거지. 그러다가 발가락이 2개 나온 애가 더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돌연변이로. 그러다 하나가 된 애들이 나타나면서 말발굽이 현재는 1개로. 뼈처럼 자라죠. 그래서 말발굽을 잘라내는 직업도 있잖아요. 잘라내고 거기다 징을 박아서 안 아프게. 신발 신기는 건데 뼈다 보니까 거기다 못을 박아요. 말발굽을 딱 정착시켜 놓고. 근데 그 말발굽을 관리를 하면 말발굽 옆으로 뼈가 또 자라요. 그럼 또 잘라내고 새로운 말발굽을 바꿔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하는 것들. 이거는 사실 유전적 다양성이잖아요. 한 개체가 그렇게 진화를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잡아먹으려고 또 포식자도 진화하겠죠.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 종의 다양성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초원이 가득한 곳에 말들이 항상 있는 거야. 물이 잔뜩 있고 초원이 있는 곳에 얘들이 물도 먹고 풀도 먹으니까 거기에는 말이 많은 거지. 그게 생태계 다양성이야. 봤더니 사막이야. 말이 있겠냐고. 없죠. 근데 사막이라고 말이 없다 가지고 포식자가 에이 굶어 죽어 걔들도. 근데 거기에 캥거루쥐가 막 돌아다녀. 그랬더니 올빼미들이 지나가면 그걸 먹네. 올빼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 생태계 다양성인 거야. 아, 거기는 올빼미와 캥거루쥐. 그죠? 근데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 데서는 막 원숭이들이 막 나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원숭이들을 여러분 침팬지가 먹는 거 알아요? 자주 먹지는 않는데 침팬지들이 조직적으로 사냥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동족은 아니죠. 걔들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해서 이제 뜯어먹더라고. 그 장면이 엄청 많이 찍혔어요. 단체 사냥해요. 한 12마리, 10마리들이 막 몰아서 잡아요. 그러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나눠주고, 왕초가. 팔뚝 잘라서 이렇게 주고, 막. 머리 잘라서 주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태계 다양성. 생태가 다양하니까 거기서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죠. 실제로 그 바닷속 깊은 곳, 분화구가 있는 곳에도 생태계가 형성이 돼요. 거기서도. 그러려면 거기가 안정화되려면 종이 어때? 또 다양화되고 그 각각의 종들은 개체가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생물이 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물론 유성생식을 하지 않는 그냥 증식만 하는 그것도 활물 기생하는 바이러스조차도 알았어? 바이러스조차도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게 네가 걸린 거예요. 알았어요? 네. RNA 바이러스. 알겠지? 여러분 선생님 설명이 저 뒤까지 다 됐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줘 볼게요. 페이지 32쪽에 그림이 보일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강이 흐르고 있고 그죠? 옆에 초원이 자라고 있고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물이라는 비생물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나무, 풀 이런 생물적 요인이 합쳐서 우리는 그걸 생태계 다양성이라 부르고 그 안에 개체들이 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보이는 건 동물하고 식물밖에 안 보이는데 하다못해 분해자조차도
곰팡이나 선태식물 이런 것조차도 종의 다양성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그 다람쥐를 선택했네요. 그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더니 다람쥐 줄무늬가 약간씩 다르더라는 거지. 이게 종의 다양성인 거죠. 아, 참, 유전적 다양성. 왜? 부모의 유성생식에서 상동 염색체 그 경우의 수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동그라미 1번 유전적 다양성의 밑에 그림이 보일 겁니다. 각각의 개체가 같은 개체군인데도 불구하고 형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맨 밑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좀, 이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미국은 흑인들이 그 임신 촉진제를 많이 맞아요. 그럼 난자가 5개 내지 6개가 나와요. 그럼 수정을 5번 내지 6번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쌍둥이라도 나올라 친다면 어차피 5개는 다 쌍둥이에요. 다 수정이 되면. 거기에 일란성 쌍생아까지 나오려면 8쌍둥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 기네스북에 있는 게 8명이래요. 한꺼번에 낳은 게. 개 돼지도 아니고 참. 일단 8명을 낳았는데 개들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앞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형질 덩어리들, 유전적 다양성을 발휘하면 한 명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스포츠 스타로나 뭐 한 명만 성공하면 걔 동생이 매니저하고 형이 뭐 매니지먼트를 세우고 로드 매니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 알겠어요? 미국이 그 흑인들 그 사상이 그렇대요. 하나만 성공해라. 그럼 나머지 다 먹여 살린다. 맞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많으면 환경이 막 변해도 자연 선택 받을 확률이 높죠. 그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동물들은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유전적 다양성의 필요성 가지고 씨 없는 바나나라고 있어요. 이 바나나라는 것이 인간들이 유전적 조합을 통해서 씨가 없는 걸로 발달을 시켰거든. 옛날에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생에서 자라나는 바나나, 뭐 정글의 법칙 가면 막 바나나 따서 막 먹잖아요. 실제로 씨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야생 바나나는. 씨가 없는 건 누가 심은 겁니다, 그건. 거기 보니까 뭐가 떴어요? 캐번디시라는 종류가 하나 있죠. 그죠? 그 캐번디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 품종이 되게 2-3개인가 있었나 봐요. 근데 미셀이라는 바나나 품종이 파나마병에 다 전멸을 거야. 어차피 걔랑 유전자 구성이 똑같으니까. 한번 유행하면 다 전멸이야. 그래서 그거에 저항성이 있는 캐번디시라는 종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점령을 당했어요, 이제. 그래서 바나나가 50년 안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향후. 니네 이제 나이가 들면 바나나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굵기, 크기, 이런 것만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할 뿐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에 약하다? 그럼 다 죽어요. 같이. 이건 종의 다양성이 뭐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 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막 완전히 초토화된 세대에 막 그 나쁜 공기나 이런 것들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애가 뭐 이제 있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걔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인류를 다시 키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연기념물들 있잖아요. 걔들은 제일 먼저 죽지 않을까요? 우주가 여기가 충돌이 나고 그러면 걔 몇 명 안 되는 건데 걔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종다양성 가봐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종다양성이, 여러분 중간에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 종류. 가굴락하고 나굴락이 있죠. A, B, C, D 총 4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종이라고 하는 것은 4종류 똑같아요. 가나 나나. 근데 차이점이 뭐냐? 가는 고만고만하고 개체수가. 나는 좀 차이가 나죠. 이때 무슨 일이 터지면, 자연재해가 터지면 종이 유지될 확률이 누가 높겠다? 가가 높잖아요. 그런 애들은 같은 4종류의 종의 숫자가 똑같다 할지라도
비슷하면 종의 다양성이 크다고 얘기해줘요. 알았어요? 종의 다양성 그랬더니 종의 숫자만 세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개체수의 차이가 얼마 없는 애가 종의 다양성은 더 크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많이 틀리죠.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밑에 열대우림이니 갯벌이니 습지인데 우리나라에도 있는 게 누구예요? 갯벌이니 습지죠. 선생님 오늘 갔다 온 데가 이제 삽교촌이 하는데요. 우리 이제 조카들이 캐나다 살고 있는데 놀러 와가지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갔더니 삽교촌에. 바다가 아니잖아요. 냇가리지. 걔들이 에이 갯벌 에이 막 이러고. 근데 갯벌이요 엄청난 생물의 다양성이 있죠. 갯벌에 뭐뭐 살아요? 갯지렁이, 바지락, 그 다음에 개도 있죠. 개도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뭐더라 그거 개 막 뛰어다니는 애. 망둥어. 망둥어도 있고요. 짱뚱어. 맞아요. 짱뚱어도 돌아다니죠. 이런 애들 종이 엄청 다양한데 이걸 이제 간척 사업을 한다고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바다를 막아요. 막으면 거기가 다 흙으로 이제 덮이겠죠.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농경지가 많아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요. 황무지가 있는데 그걸 갈아엎어서 벼농사를 지거나 밀농사를 집니다. 종의 다양성이 줄어요. 당연하겠죠. 황무지는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밀어가지고 종을 단순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경작지의 개발 또한 종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인간이. 알았니?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도 그 공원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사슴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위를 다 죽었어요. 늑대를 다 죽였다고. 그랬더니 이 사슴이 막 수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뿌리까지 생태계가 다 파괴됐다고요. 인간이 관여를 해서 생태계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다시 늑대를 풀어놨더니 몇 개월 있다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있죠. 걔 비버인가? 걔 말고요. 비버. 갈아먹는 비버요. 나무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 져서 보호 만들어가지고 댐 만들고 막 댐에 그거 하는 애 있잖아요. 동물. 그 개가 보호를 자꾸 만드니까 물이 저 하루에 사는 사람 물의 양이 적어지잖아. 그래서 하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비버를 사냥을 했어요. 그걸 보호를 다 뚫어버렸네. 그러니까 물이 막 흐르는 거야. 좋았지. 농경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자꾸 상류부터 생물이 없어지는 거야. 생명체들이 새도 떠나고 물고기도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먹는 애들도 없고 그래서 황량해진 거야. 물도 썩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쫓아낸 건 개잖아. 걔를 다시 들여왔어. 모셔왔다고. 그랬더니 다시 생태계가 살더라는 거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건드린 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면 맨 아랫줄에 생물 다양성의 요소 그럼 누구누구 있어?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있지? 얘들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어느 하나가 인간의 개입으로 만약에 손을 타게 되면 깨지기 쉽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34쪽.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 생태계 평형을 이루기 쉽다요.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뭐 습지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흐르고 이러면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서해안 쪽은 갯벌이 풍부하죠. 동해안 쪽은 산맥이 많죠. 그 다음 평야가 있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죠. 그러니까 종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은행나무가 잘 자란대잖아. 그리고 이 어금니 있는 사슴이 우리나라에만 있잖아. 고라니. 세계 보호종이다. 고라니가. 보호종인데 우리나라는 막 1000대씩 받고 있지. 막 노드킬 당하고 막 하도 많아갖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이에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은 인간은 그런 생물 같은 것들 가지고 인간은 쓴다. 실제로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고 있잖아. 소고기 먹고 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천연섬유죠. 면, 목화에서 얻어지는 거죠. 실크, 견이라고 하는 건
누에꼬치,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밥 먹잖아요. 이 종이에요. 밥이 없으면 보리밥을 먹죠. 보리밥이 없으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간들이 그래요, 지금. 그 조나, 옥수수, 그런 것도 다 만들어서 먹고요. 우리가 식물 자원을 쓰고 있는 거고. 나무들, 튼튼한 나무는 집을 짓는 데 쓰고 있고요, 목재로. 그 다음에 밑에 의약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 그림하고 마지막 그림이에요. 물론 여기에 없지만 주목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암 치료제로 쓰이고 되게 많은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버드나무 잎으로 인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그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이 만나면 아세틸 살리실산이 되어서 그게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들어봤어요? 이 아스피린은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예요. 독일. 자네, 미넨이 무슨 미넨이야? 바이에른 미넨. 그 바이에르가 바로 아스피린 회사예요. 아. 걔가 세계 5대 기업이에요, 5대 기업. 이것만 만들어요. 바이엘 레버쿠젠. 네, 맞아요. 바이엘 미넨. 네. 그거요. 사실 그 바이에른이죠, 걔들은 참. 바이엘 레버쿠젠이 바로 그 후원사가 바이엘 거예요. 맞아. 미넨이랑. 아, 미넨은 아닐걸? 바이에른이네, 걔는. 바이에른 미넨이잖아. 네. 모르겠어, 그건 확실히. 그러니까 바이엘사가 아스피린을 제조해서. 사실은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산 거죠, 다. 판권을. 맥도날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스피린이 그때는 해열 진통제로 썼는데, 얘가 산도가 높다 보니까 막 열이 나서 먹으면 위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위에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안 쓰고 요즘에는 아미노부르펜 주성분인 타이레놀을 먹죠. 사람들이. 중독성도 없고 산성도도 떨어지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아스피린은요. 해열 진통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혈액 융해제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막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같은 게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막히잖아요. 그거 뚫어주는 역할. 얘들이. 그래서 이제 단점도 있죠. 수술하게 되면요. 그걸 끊어야 돼요. 2주 동안. 아스피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얘가 응고가 되니까. 상처가 안 물죠. 그지? 뭐 그런 거에 쓰이고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잎액이에요. 너네 수양버들 알아요? 그게 수양버들이에요. 냇가 같은 데 뭐 축축 늘어져 있는 거 봄이면. 그거 이렇게 자르면요. 양쪽 끝 딱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기면 쏙 빠져요. 그럼 흰색 안에 뼈만 있거든요. 그 액이 있어요. 쭉 빨아먹으세요. 그럼 오바이트할 거예요. 그게 살리실산이에요. 그게 이제 주 성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푸른 곰팡이 유명하죠. 페니실린이라고. 얘는 항생제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근데 뭐 진짜 약품을 만든 애는 젊은 과학자 둘이에요. 근데 이게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예요. 지금 항생제가 한 6개, 7개 됐거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알려줬어요? 내성 강한 세균. 그때 내가 슈퍼박테리아, 홍콩에서 출현한 슈퍼결핵균. 그죠? 지금의 항생제로 죽지 않는 거지. 항생제는 총 6가지가 지금 7가지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항생제가 저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아군하고 독일군하고 이제 붙었겠죠. 근데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이쪽 이제 연합군들은 미군도 마찬가지고 페니실린을 맞으면 한 달 있다가 상처가 아물고 전장에 복귀해요. 다시 싸우러. 근데 독일군 병사들은 3개월 누워 있다가 간신히 나와서 나가고 이게 병력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순환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은 페니실린의 승리다라고 할 정도로 항생제는 굉장히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왜 6.25 때 니네 영화 보면 막 상처 났는데 그 소독을 아무리 해도 구더기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구더기는요 썩은 살만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구더기로 치료하는 법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징그러웠잖아요. 파리가 알라갖고 막. 근데 걔가 그 냅두면요 썩은 것만 얘가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좋아요. 문제는 다 썩으니까 문제지. 다 먹으면 끝난 거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런 게 없어진 내가 페니실린 딱 놓으면 싹 상처가 안 물어요. 세균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다음에 뭐 사회적, 심미적 가치 이런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걸? 일단 경치, 경관 이런 건 우리한테 관광자원도 주고 그 동그라미 3번에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 생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일단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산이 민둥산이었던 거 알아요? 조선시대에도요 숲이 우거진 건 소백산맥이나 깊은 산맥밖에 없대요. 지리산밖에. 나머지 근처 산은 다 민둥산이었대요. 연료가 없으니까 나무를 다 갖다 쓰는 거야. 떼서 땔감으로. 그러니까 없어 나무가. 그러다가 저거 끝나고 그러니까 식민지 8.15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수경 사업을 했죠. 물도 채우고 나무도 키우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그러니까 다 작살났잖아 진짜로. 나무 하나도 없이. 포탄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한 반년 그러니까 한 20, 30년 만에 수풀이 확 자란 거야. 이 조경산업을 국가가 한 거라니까 진짜로. 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맨날 식목일날 나무 심고 막 그랬다고. 그 나무가 그렇게 큰 거야 지금. 엄청나게. 그 당시 근데 그게 이제 땔감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남미 같은 데도 대단위로 옥수수 같은 거 재배하잖아. 그럼 수출하고 지들도 먹어. 근데 나무 워낙 잘 되니까 옥수수가 안 그렇겠어? 수많은 종을 없애고 한 종을 해놨는데 그것도 잘 돼야지. 근데 이 옥수수를 발효를 해. 그럼 에탄올이 나오거든? 술이 된다고. 근데 에탄올을 정제해서 자동차 연료로 써. 걔들은.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지. 종이 다양하면 이렇다. 자, 이래서 종해대학생이 끝났어. 자, 페이지 36쪽 보면 이거 완전 윤리적인 얘기거든.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인간이 문제다. 이거야. 인간이 문제다. 그리고 보존, 조심하자. 그지? 네. 근데 봐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중에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니네 단편화는 알지? 사람들이 다 개간해버리고 밭을 만드는 이런 건 종의 단편화가 돼버리잖아.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이 서식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내는 거야. 길을.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면 혹여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 선생님 주변에 면적이 넓어져서 종의 다양성이 더 이건 바다에서나 그렇고 해안성이 넓어지는 걸로 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없었을 때 종이 있잖아. 사람이 지나다녀도 그건 별 영향을 안 받는 종이 있고 사람을 무서워해서 깊은 숲에 살아야 되는 종들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오랑우탄이라든가 고릴라라든가 뭐 침팬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싫어해. 깊은 곳에 살거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깊은 곳이 사라지는 거야. 걔들이 떠나. 아니면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멸종을 하든지. 이렇게 서식지가 이렇게 잘리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생물들의 교류도 끊기잖아. 봐봐라. 우리 고라니 여기 지나가다가 노드킬 뭐 이래가지고 다 죽잖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도로를 만들면 유에다 뭘 이렇게 만들어놔. 생태계 다리 이렇게 생태계 다리. 그지? 근데 가끔 바닥에 뛰어나가서 뛰어놀다가 죽고 막. 그죠? 로드킬 정말 많이 당하잖아요. 보면 개, 길고양이 뭐 엄청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식지 파괴, 단편화. 인간이 하는 거지 인간이. 그 다음 두 번째 불법 포획. 뭐가 뭐 정력에 좋다 하더라도 다 잡아먹잖아. 그잖아. 남획이나 포획이 그런 얘기야. 막 그 재미를 위해서 사자 죽이고 막 그럴 때도 있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래종의 유입.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나무를 나무 목재가 없으니까 70년대 뭐 다 갖다 뗐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 뭐 목재가 이렇잖아. 그래서 그 목재를 이제 들여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생물 종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흰털 나방이 이제 누에가 같이 온 거지. 그 우리나라에 와서 얘가 번성을 해버렸네. 진짜 솜털같이 하얀 흰 나방이야. 근데 이게 나무들 진액을 다 빨아먹네.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와 한여름에 하늘에 눈이 내린 거지. 딱 전 산에 눈이 내린 거 소나무 간신히 키워놨더니 걔들이 다 빨아먹었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예방을 하자고 농약 뿌리고 별짓 다 했는데 안 죽어. 근데 3년차 되던 해에 전멸했어 애들이. 우리나라의 새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뽀송뽀송하게 날아다니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거지. 근데 2년차 돼서 애들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막 귀찮잖아. 그래서 어떤 놈 하나 용감한 놈이 먹었겠지. 괜찮은데? 다 잡아먹었어. 전멸.
멸종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중국 매미도 엄청 많았잖아요. 빨간색 없죠? 다 잡아먹었다니까. 이 까마귀 이런 애들이 매미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적응 기간이 있으면 얘가 다시 생태가 평형이 유지돼요. 하지만 외래종이 유입됐을 때 그 피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걔들이 잘 못 견뎌요. 날씨나 이런 것들이. 근데 외국은 아니죠. 좀 큰 문제죠. 큰 문제. 그 가장 큰 문제가 호주의 토끼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일본에 그 동물이 뭐더라? 뱀 잡아먹는 애? 몽구스. 예. 이 몽구스, 그러니까 걔네 하나 뭔가 뱀 이름이 있어요. 오키나와 이쪽 남쪽에. 그리고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이 죽어요. 걔한테 물려갖고. 이 뱀을 잡자. 그래가지고 그 몽구스가 뱀을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뭐 아프리카나 그 마다가스카르인가 거기서 갖고 와요. 몽구스를 몇 마리를. 풀어놨어요. 근데 몽구스가요. 먹을 게 없어요. 뱀을 잡아먹어요. 먹을 게 많으면 딴 걸 다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다 파괴된 거야. 그리고 그놈들이 뱀하고 안 싸워. 왜? 너 봐봐. 억지로 뱀하고 싸워서 먹을 만큼 먹이가 없어야 되는데 먹이가 풍부하니까 주변에 있는 걸 다 잡아먹는 거야. 생태계가 다 파괴된 거지. 이것들이 북상하는 거야. 우시우시 해가면서. 그러니까 뭐 펜스 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지. 그 지금도 골칫거리예요. 그 몽구스가. 그러니까 해를 일으킨 놈이 두 부류가 된 것이 이제 뱀은 뱀대로, 몽구스대로. 근데 호주는 또 뭐냐면 호주가 되게 격리된 섬 아니에요. 근데 그 섬에 처음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고 뭐 청교도인들이 넘어가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가가 재미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막 사냥을 했더니 뭐 캥거루 승질 들어 넘어가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저거 잡아. 그리고 캥거루 잡아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웃기잖아요. 사자도 아니고. 근데 여가 생활을 할 만한 게 없나 싶어서 얘들이 토끼를 몇 쌍을 데리고 와요. 토끼 몇백 마리인가를 갖고 와요. 풀어놓죠. 걔가 수억 마리가 된 거죠.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제가 한 쌍을 딱 키웠는데 6개월 만에 150마리가 됐어요. 얘들 임신기간이 이제 짧고요. 한 번에 수십 마리씩 나요. 그게 나중에 막 그 밥을 주려고 하면 처음에는 한 쌍은 어때요? 내가 풀도 뜯어서 주고 사료에 버무려 주고 이게 한 30마리 되잖아요. 그럼 좀 힘들어요. 이 풀을 많이 뜯어서 주고 많이 버무려야 되는데 이제 150 정도 되면요. 양동. 그리고 밥을 딱 주면 애들이 모여요. 이 조그만 놈부터 큰 놈까지 모이면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발을 쓸고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하다 물리니까 쓱쓱 하고 걸어가려면 이게 되져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손도 다 베어지고 막 낯질하다가 손도 나고. 근데 그게 군인까지 동원해서 쏘고 독극물을 살포하고 천적을 들여오고 못 막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걔는 나몰라라요. 아몰랑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수억 마리가 지금 토끼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호주에. 알았어요? 천적이 없으니까. 여우나 이런 애들이, 얘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먹다, 에이씨,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토끼랑 같이 놀고 있고, 막. 그래서 심심문 잡아먹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외래종물의 유입.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막 농약 같은 거 살포할 때 그 생물 농축이라고 그래요. DDT 같은 게 막 쌓여서 논병아리가 다 죽고 그 붕어를 잡아먹고 사람도 막 그 대표적인 게 일본 아니에요? 미나마타 병에 미나마타 현에서 일어난 미나마타 병. 그 다음 이따이 병, 카드뮴 중독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오염.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 37쪽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 국가의 노력, 국제 등록 노력. 여러분 이거 다 있어요. 국제 협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은 도로를 건설할 땐 생태계 다리를 놉니다. 그 다음에 검역 같은 걸 가약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산으로 번지지 못하게 미리 차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고 개인적인 노력은 쓰레기 버리지 말자예요. 그냥. 그리고 불법 남획, 포획하지 말라고. 알았니? 그리고 인지를 해야 돼요. 얘는 천연기념물이니까 얘는 꺾지 말아야 되고 얘는 죽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물고기 같은 거 막 잡으러 가서 얘는 살려줘야 되고 이런 애 있더라고. 뭐 그런 걸 알고 잡아야지. 야씨 매운탕에다가 다 집어넣고 끓여 먹고 벌금 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 국제적 노력에 보면 여러분 남사르 협약 이런 게 이제 늪지. 우리나라 우포 있죠, 우포. 우포. 그런 거 이제 요런 것들이 조약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남사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알겠죠? 됐습니다.